구비구비 강촌길 달리다 보면 산속 요새 같은 건물들이 펼쳐집니다. 2년 전 이곳으로 사옥을 이전한 IT 기업입니다. 지방으로 기업을 이전함으로써 주어지는 약간의 세제 혜택도 저희들한테는 좀 도움이 됐지만, 청정지역이다 보니까 또 날씨가, 기온이, 온도 차이가 서울하고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낮 기온은 잠깐 빼놓고는. 그러다 보니까 프리쿨러, 그러니까 자연풍을 이용해서 열을 식히는. 지리적 위치가 주는 비용 절감의 혜택은 직원들에게 돌아가고, 그렇게 복지는 시작됩니다. 아니죠. 그것도 커진 거죠, 지금. 예전에는 솔직히 이제 잔업도 많고, 이제 제 취미생활 같은 것도 없고, 막 그냥 일집 그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여기 와가지고 이제 좀 운동도 좀 시작을 하고, 이런저런 좀, 네, 취미생활도 좀 갖게 되고, 이제 교류를 좀 더 하게 된 점이. 프로그램 연구원인 성찬호 씨는 이 회사로 이직하면서부터 생활이,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운동을 이것저것 하고 또 이제 운동 관련된 취미도 가지고 하니까, 네, 이제 안 움직이면은 못 베길 정도로 지금 요즘은 많이 활동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운동에 취미를 붙이자. 1년 전에는 엄청난 고도비만으로서 좀 많이 뚱뚱하셨고요. 그래서 1년 동안 꾸준히 운동하시면서 이제 1년 동안 한 30kg 감량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무려 30kg의 체중을 감량. 그러나 단순히 불편하게 들러붙어 있던 살만 몸에서 빠져나간 건 아닙니다. 방구석 페인이랄까? 그런 면이 좀 많아가지고 집에서도 이제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스스로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 이렇게 회사 옮기고 이제 운동도 하고 하면서 이제 배출을 하고 하니까 사람이 좀 약간 이제 활동적이게 변하면서도 이제 자동이 그렇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성격도 조금 갖게 되는 것 같고. 한가롭게 산책 중인 정현수 가족. 여기가 어딘지 알아요? 아빠 회사 강촌. 날 좋은 주말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회사로 소풍을 나옵니다. 앵두라든지 뭐 과일들 하는 것도 볼 수 있고, 그 꽃들이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마다 다 다른 꽃들이 계속 피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한 8월이나 9월달 되면 여기 밤에는 또 뭐 반딧불도 날아다니고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좋은 체험도 되는 것 같습니다. 60, 70년대 기업 환경과 그런 걸 보다가 오늘 이런 분위기를 보니까 너무 이 복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잘 돼 있고, 우리 한국이 이만큼 발전했나 싶기도 하고. 사내 식당에서 공짜 저녁을 먹고요. 다음 날 서둘러 찾아간 곳은 인근에 위치한 주말 농장. 원하는 직원들에 한해서 농작 할당을 무료로 대여해 줍니다. 막상 선뜻 엄두를 못 내잖아요, 서울에서는. 근데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해보고, 작년에도 제가 옥수수를 했는데 애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이렇게 따보는 거, 맨날 해주는 것만 먹기만 했지. 아이들에게는 생생한 현장 학습. 제가 농작물 심어볼 수도 있고 물도 주고 할 수 있어서 재미있어요. 정현수 씨에게는 재충전을 위한 소박한 힐링의 시간입니다. 더 다양한 각도로 일을 좀 진행해 볼 수 있고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 또 첫 번째 장점일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또 이런 곳에 와서 가족 간의 좀 시간을 훨씬 더 많이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하고 나서부터 뭐 제가 취미로 이제 뭐 캠핑이라는 것도 가게 됐고, 또 여기 주말 농장이라든지 또 가족과 어쨌든 여행하는 횟수가 훨씬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부는 어떨까요? 사내 부부인 이근호, 이주연 씨. 분주한 아침, 준비를 끝낸 세 가족이 나란히 회사로 출근합니다. 각자 사무실로 가기 전 사내 어린이집에 들러 도유리를 맡깁니다. 감기도 안 걸리고, 네, 병원 안 가지 진짜 오래됐어요. 어린이집 옮기고 나서부터 안 간 지 오래됐고, 그리고
아기가 너무 잘 적응이 엄마랑 같이 있으니까 잘 적응하고 굉장히 불안감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런 점들은 이제 회사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부터 많이 해소되는 것 같아요.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사내 어린이집. 적응 기간이 솔직히 1주, 2주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거의 일주일 안으로 적응을 빨리 할 수 있었던 게 아무래도 거리도 가깝고 심리적인 거리도 가깝기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점심시간마다 또 부모님들이 틈틈이 시간을 내셔서 오셔가지고 방문을 하시는데 아이들이 또 눈으로 직접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보고 가시고 근무 중에도 잠깐 나와 CCTV로 아이들을 볼 수 있고 IT 회사의 특징을 살린 프로그램과 가까이서 직접 자연을 배우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루 업무도 무사히 마친 도유린의 세 식구는 집으로 향합니다. 도율이가 무슨 일 있어도 안심되고 설마 부모가 옆에 있는데 그 기사에 나오는 그런 것처럼 뭐 그런 의심은 되지 않죠.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이 가족에 한해서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삶의 보금자리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회사가 직원들의 행복지수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더 좋은, 더 많은 복지로 먼저 베풀어야 하는 이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복지는 생산, 경쟁, 이런 가치, 이런 창출의 원천이다라고 보고, 그리고 또 동시에 이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창출된 어떤 이익을 복지를 위해서 공동으로 분배하고 공유하는 이런 게 선순환 구조가 아닌다라고 보고, 이게 이제 21세기형 복지라고 봅니다. 복지 선진국 미국. 레이우드에 위치한 에버노트. 독창적이며 파격적인 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신생 복지 기업입니다. 모든 게 자유분방한 이 공간 안에서는 눕고 싶으면 눕고, 달리고 싶으면 러닝머신 위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도 노터치. 배가 고프면 언제든지 나와 스낵바를 이용해도 좋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이쯤 되면 서서 일하는 게 대수겠습니까? I love it actually because you know after lunch you get a little sleepy and standing up and less likely to be sleepy at my desk. And also I run off to service people to help with their computers all the time, so it just makes it easier to be in and out. 근무 환경은 물론 직원들이 먹고 쓰는데 드는 비용도 모두 프리. 자판기부터 카페테리아, 최고급 셰프가 만든 점심까지 공짜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이 회사 자체가 문화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언제든지 편하게 누구한테나 가서 얘기할 수 있고 모든 게 다 오픈돼 있고, 그다음에 일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거에 있어서 아니면 의견을 교환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롭고. 직원들에게 가장 필요한 복지 정책을 마련해주기 위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는 에버노트. 저는 일단 그 회사에서 제공하는 집 청소해 주는 서비스 정말 잘 쓰고 있고요. 사실 일하고 나서 힘든데 집에 갔을 때 집이 들어온 게 제일 일단은 마음에 걸리잖아요. 또 하나의 스트레스잖아요. 그래서 그게 저는 정말 좋고요. 그거 외에는 또 저는 제가 전기 자동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료 집 청소 서비스와 전기 자동차가 단연 인기입니다. So if you have a company where people are here because they want to be here, because they love what they're building, then it makes just a lot more sense to change the policies to eliminate all the obstacles to that. 전 세계 약 5천만 명의 유저를 확보할 수 있었던 저력은 직원 개개인의 창의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게 하는 자율적인 업무 환경에 있습니다. So we went to the unlimited PTO model where they're allowed to take as much time as they feel they can possibly take, but still manage their responsibilities in the job. One of the concerns when we went to that model was that people would be afraid to take time off. And we want them to actually go, do some renewal, do some breathing, restore their energy. And so we provided this $1,000 stipend so that it would encourage them to take time off.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돈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자신의 일에 대한 책임이 뒤따릅니다. These stairs were put in here especially for that purpose, for communication. So as we go between the floors, people will run into each other and actually have good conversations. This gong was put in by our CEO so that whenever we have a big company meeting, he comes out here and hits it so that everyone gathers together and we have a great company meeting. People are encouraged to just get up and go and talk to whoever they want. And we spend a lot of time trying to make the physical space match what we want our products to feel like. 직원들 간의 편안한 소통이 효과적인 협업을 이끌어내고 그 과정을 통해 똑똑한 제품이 창조된다고 말하는 필 리빈 대표. 그는 여전히 기업의 목표에 동참하며 스스로 열정을 아끼지 않는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So we're not looking for people who are looking for a job. We're looking for people who want to go on this mission, who want to go on this quest with us to change the world. 에버노트는 지금 이 순간도 직원들의 삶이 더 편리하고 윤택해지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회사의 성장입니다. 미국 포춘지 선정 3년 연속 일하기 좋은 기업 3위권에 든 네덱. 저명한 IT 기업들을 제치고 상위에 랭크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So, of all the things I'm proud of, I'm proud that our own people they are proud to be here, they like working in here, and they're willing to do what has to be done to help us win. I believe if you have a culture that's vibrant in good and bad times, you can overcome anything. So anybody can ride a wave, but it's important that your people care enough to work together as a team to pull it out. 그것은 글로벌 스토리지 시장 점유율 2위의 다국적 기업임에도 굳이 소기업 문화를 유지하려는 까닭과 일맥상통합니다. And I believe if people know that you're being honest, they understand the reason, they will try their best to help. So obviously culture plays a large part of this, but I think any company would do better if they communicated well, if the employees understood what the mission was and how they fit into it. They would try hard to help. So let me give you a little background on St. Baldrick's. 직원들과 자주 대화하고 하루 10통씩 감사 전화를 한다는 톰 멘도자 부회장. 그는 항상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And empowering our own employees to do that, what they want to do, what they're passionate about, has been a great benefit. And we do offer really tremendous perks and benefits, and we do really want to take care of our employees, and that's part of why we offer those perks and benefits. 직원들의 요청에 의해 생겨난 입양 자녀 보조금과 해외 봉사를 위한 유급 휴가. 결국 복지란 그들이 정말 필요한 것들을 먼저 들어주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We were able, and here's where our culture really helped. Our turnover was very low. We told our teams we're going to go after the enterprise who doesn't know us. We have good solutions that work over here. Now we have to go straight in. It's going to be a hard fight. They're going to have higher expectations for service. They're going to have a lot of things that are different. This is where we're going. At that time, NetUp was $1 billion in revenue. One. 종업원들에게 주인의식을 고취시킨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5년 후 생존율이 그 사실을 반증하는데 기업과 직원들 사이의 신뢰는 외적 성장을 넘어선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Corporate culture is how people act when no one's watching. So if you have to tell somebody to do something and they do it or they're ordered to do it, that's not culture. Culture is, it's like when you bring up a child. Before they get to about 12 years old, you teach, and then they no longer listen to you for about 5 years usually. Well, during those 5 years when the child is on their own, you hope something that you taught them comes back to them when they face a challenge. So corporate culture is we have to live what we say. We have to act a certain way such that when we have employees anywhere in the world,
when they're faced with a challenge, they remember how we say we should do it, how we say we should act, and they do the right things. 사람 사는 것 중에서 잘 먹고 잘 자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가능하면 좋은 음식으로 좀 잘 먹고 또 회사에 대한 신뢰도 높이고 그래서 뭐 재미있게 행복하게 생활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일 없으면 직원들과 어울려 점심을 먹는 이형우 대표. 친근한 얼굴마다 인사 챙기랴. 음식은 뒷전입니다. 그냥 뭐 점심때는 같이 노상 이렇게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하죠. 또 이럴 때 아니면 얼굴 잘 못 보니까요. 직원이 많다 보니까 자주는 아닌데 한 번씩 이렇게 오십니다. 식사 앉아서 먹고 있으면은 사장님 오셔가지고 같이 먹자고 이렇게 앉으시고. 오며 가며 한 번씩 잊지 않고 사무실도 둘러봅니다. 민정이, 예, 재밌나? 예, 재밌습니다. 이번 신입사원입니다. 그래도 350대 1을 뚫고 입사를 한 민정우 씨. 안녕하세요. 문 가자. 안녕하세요. 그래, 전에는 촬영하는 줄 알고 아예 패션을 그래 왔구나. 고맙습니다. 이쁘다. 김 차장은 뭐 되게 바쁜 모양이다, 그죠? 응? 지난번 500명이 넘는 직원 전부는 아니지만 6월 3일부터 6월 3일. 거의 다 알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한 번씩 깜빡깜빡깜빡합니다. 그래도 거의 다 알죠. 아니 하시는 업무도 그렇고 스케줄도 되게 많으실 건데 예. 이름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제일 중요한데 고객 이름은 잊어무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 동료들 이름은 다 외우고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요? 내친 김에 다른 팀도 돌아보는데 안 그래도 궁금하던 직원을 여기서 마주칩니다. 그래. 출근했나? 14일. 잘하고 있지? 제 회사에는 특이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돌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돌아온 마이다시안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이제 회사에 대해서 좀 뭐 싫은 느낌이 있어서 회사를 떠났던 분들이 회사로 돌아오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최근에 돌아온 돌마입니다. 안에 있을 때는 자세히 몰랐었는데 이제 외부에 있었다 보니까 이제 회사가 직원을 생각하는 마음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런 걸 잘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회사는 또 돌아오는 사람들 안 봤습니다. 근데 저희는 온 나무에다가 옐로우 리본을 다 달아놓죠. 웰컴 백. 돌아와라. 그러면 그때가 가장 또 보람차기도 하고요. 요즘은 뭐 이직률이 거의 공기업 수준이고요. 대기업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직원 스스로가 회사의 주인임을 530여 명의 주인 모두가 한 가족임을 일깨워주기 위한 인문교육. 그동안 인간에 대해 사람에 대해 꿈의 직원인 교사를 마다하고 입사한 허윤경 씨의 몫입니다. 새 가족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채용 부분을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가족을 저희는 모시는데요. 가족이 들어오셨을 때 그냥 자 이제 직장 마련됐으니까 일하세요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소개해드리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해서 좀 하나가 되는 과정이 그냥 이건 머리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냥 감정적으로 되게 저한테는 많이 동기부여가 돼요. 제가 그분들한테 뭔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지인들이 손사래를 칠 만큼 회사와 동료 얘기를 많이 한다는 허윤경 씨. 저한테 우리 회사가 좋은 이유는 믿음을 줬기 때문이고 저한테 저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줬기 때문이라서 아마 다른 분들께도 좋은 회사입니다라고 어필할 수 있으려면 믿음을 주는 회사입니다라고 풀어가야 하지 않을까. 일터라고 하는 것은 이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일은 수단이고 돈을 버는 게 목적으로 왜곡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터가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한 일터가 아니고 행복을 일구기 위한 삼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그걸 어떻게 젊은 직장인들부터 해서 교육을 하고 육성을 할까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경영의 핵심이 그런 그 좋은 인재들을
그들이 행복하고 세상에도 좋은 기여를 하는 인재로 키우는 게 저는 경영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와 세상과 제대로 소통할 수 있는 인재를 잘 선별하려면 장기간 신중하게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공부 그 자체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인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성을 봐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뭘 잘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 토익 점수 갖고는 알 수가 없는 거고 대학 성적 갖고도 사실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이거는 파악할 수 있는데, 코드를 기획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자기소개서부터 3차 심층 면접까지 3개월에 걸쳐 한 지원자만 놓고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다 보니 바꿔보겠다라는 제가 생각을 정말 지난번에는 토목사업부를 지원을 했는데 그 면접이랑 자소서를 이렇게 면접관 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그쪽 부서보다는 이번에 면접을 보게 된 기획 부서가 좀 더 맞겠다라는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약간 어떤 분은 황당해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좀 시간을 달라고 해서 뭐 며칠 달라고 하는 분도 있고 서로 이제 그 강요하는 것보다는 이제 권유하는 식으로 이제 사례를 통해서 그렇게 하죠. 그럼 대부분 다 수용하시고 또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한 1년, 2년 지나고 나면 내 속에 있던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발굴해줘서 내가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해서 고맙다는 이제 의사 표현들을 많이 하죠. 회사가 먼저 인재를 알아보고 잠재된 가치를 꺼내주고 스스로 움직이게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접을 이 부서에서도 보고 저 부서에서도 보고 그런 과정이 좀 있어가지고 좀 여러 번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면접을 보는 과정이 뭐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경쟁해서 다른 경쟁자들과 제가 어느 쪽이 더 우열한가를 가리는 과정이 아니라 마이다 사이트에서는 정말 그랬거든요. 저 한 사람을 놓고 보고 우리 회사와 정말 잘 맞아서 앞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느냐를 좀 봐주시더라고요. 아직 펼쳐 보일 능력이 많다는 것과 어제보다 더 행복한 직장인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잘 압니다. 직장이라는 곳이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계약 관계를 맺었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충분하게 발휘해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어떤 터전이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자신의 능력을 충분하게 발휘해서 마음껏 놀아볼 수 있는 인생을 걸고 그런 환경이 되어주는 회사가 가장 좋은 회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고객의 어떤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계속 창출해내고 그리고 이걸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이런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이런 구성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구성원들이 우리 기업을 위해서 그리고 기업의 고객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노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기업이 발전하면 나도 발전한다는 신뢰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신이 설립한 회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세우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직장을 알고 있고 다닐 뿐입니다. 어쩌면 행복한 인재를 키우는 조건은 참 간단할지도 모릅니다. 참신한 제품과 더 나은 서비스,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발전시키는 건 결국 사람이라는 것만 알고 있다면 말이죠.